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문수와 고성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문수가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예산 3억 원을 엉뚱한 데로 빼돌렸다. 그래서 자신의 지인한테 그 3억 원을 그냥 넘겨줬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정당한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어떤 용역을 맡기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외형을 맞추기는 했지만 실은 김문수가 자신의 지인을 위해서 3억 원을 그냥 갖다 줘버렸다. 김문수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오늘은 그 후속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빠져나간 세금, 공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중에 일부는 고성국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문수는 자기 자신이 무척 청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에 관한 한. 그런데 경기도 예산, 지자체 예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지인한테, 개인적 친분을 가진 지인한테 그렇게 턱 갖다 맡길 정도면 이게 청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청렴한 지자체장이 자신의 지인한테 공금을 무상으로 주는 일,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도 돼요? 아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자금이 결국에 어디로 흘러갔다? 고성국에게 흘러갔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썸네일을 여러 번 고쳤어요. 그래서 처음 썸네일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15년 전 김문수가 빼돌린 세금 고성국에게 흘러갔다. 이렇게도 잡았다가 조금 그런가 싶어서 약간 바꿔봤습니다. 김문수와 고성국 알고 보면 같이 해먹은 관계다.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아십니까? 김문수의 부인이죠. 설란영 씨라고 합디다. 예. 설란영 씨가 고성국 유튜브에 나온 모습입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성국은요, 친윤석열 유튜버로 유명하죠. 그 전에는 친박 유튜버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친박이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쏟아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유튜브에 김문수의 부인 설란영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란영 씨는 자신의 남편 김문수에 대해서 돈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다. 돈에 관한 한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를 까죠. 자,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다. 글쎄요.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내가 뻔히 아는데. 자, 오늘 특히 이 설란영 씨의 고성국 TV 출연은 윤석열의 탈당 또는 윤석열의 출당,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정치적 논란보다 돈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다. 김문수는 돈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듣고 참 많이 어처구니가 없고 한편으로 무척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김문수와 고성국은 내란 과정에서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윤석열이 계엄 직후에 여러 명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중에 추경호, 나경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김문수, 고성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성국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정치적 조언을 한 것이 분명한, 그래서 고성국이 유튜브에서 한 얘기가 단 하루 뒤에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내란 직후에 긴밀하게 통화가 있었다는 것, 이 자체로도 이들은 내란의 핵심 인물들이다, 내란 주요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라는 의심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고성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김문수도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윤석열이가 통화를 한 장관이 몇 안 돼요. 그 중에 김문수가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이 김문수한테 통화를 했던 이유는 고성국과 꽤 가깝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친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극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문수와 고성국은 아스팔트 극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거에도 이들은 뭐 자주 모여서 방송 같은 걸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끼리 모이는구나.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내란 세력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원래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출신 아니었습니까?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으로서 당시 불교방송을 나락에 빠뜨렸던 두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분노를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불교방송을 편파와 전횡의 늪으로 빠뜨린 두 사람, 동시에 이 두 사람은 어떤 파괴성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들과 막역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이권을 주고받은 관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들이 이권을 주고받는, 불교 방송을 매개로 해서 이권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15년 정도 마음속에 묻고만 살아왔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에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김문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성국이 좀 까불긴 하지만 글쎄요, 윤석열만 아니면 고성국 같은 사람이 그렇게 득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쾌했으나 이 얘기를 겉으로 끌어내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권력을 향한 야욕을 드러낸 이상 이들의 과거 추악한 모습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고성국 씨는요, 지난 2011년일 겁니다. 2012년이군요. 불교방송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 아침저널의 진행자로 발탁이 됐습니다. 노동조합의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 당시 불교방송 경영진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고성국을 영입을 했어요.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편파적인 사람이잖아요. 당시에는 친박근혜인데 이 친박근혜 성향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친박이든 뭐든 간에 방송 진행을 할 때는 좀 공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 최소한의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 방송 입장에서는 고성국을 사회자로 쓸 정도로 재정이 안 됐어요. 직원들의 급여까지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침 방송에 저렇게 값비싼 출연료를 줘야 되는 사람을 출연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못 주는데 이렇게 고액 출연자 이거 뭐 영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직전까지만 해도 불교 방송 내부 진행자가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고성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불교 방송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당시 고가의 출연료 외에도 이 고성국 씨의 작가, 그러니까 작가 아마 전속 작가 같더라고요. 전속 작가 이 사람까지 추가로 고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연료라든지 작가료까지 포함하면은 한 달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이면 1억이 넘는 비용이죠. 그런데 당시 불교 방송이 직원들한테 지급하지 못한 급여, 그러니까 우리가 체불임금이라고 그러죠. 체불임금 총액이 2억 5천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국에 대한 출연료를 아끼면은 불교 방송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딱 채용을 하니까 얼마나 직원들은 열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바득바득 우겨서 이 고성국 씨가 아침 방송의 진행자가 됩니다. 당시 이 결정을 밀어붙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불교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분들께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영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속명은 임학규, 현재 쌍계사 주지입니다. 당시 불교 방송 이사장이었죠. 저는 이 사람을 희대의 파계승, 스님이라고 하기 곤란할 정도의 정치 몰입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정말 글쎄 정말 야비한 수준의 정치를 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랬어요. 종교 권력이 정치 혹은 돈과 만났을 때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영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불교 방송의 노조 위원장이었죠. 정말 박이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당시 이 임학규 씨는 박근혜 정권에 줄을 대려고 하고 있었어요. 2012년이면 박근혜 정권 때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에 줄을 대려고 하는데 김문수를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고성국 씨를 영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친박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박근혜는 당시 한나라당의 당 대표였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권력이었죠.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였지 않습니까? 즉 차기 권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박근혜한테 대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임학규였고요. 바로 김문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김문수와 김학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경기도 부천이 김문수의 지역구였잖아요. 근데 이 부천에 이 임학규가 서광사, 절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김문수가 정치 활동을 하는데 서광사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한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은혜를 갚는다?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김문수와 임학규를 거쳐서 고성국은 불교 방송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김문수와 고성국의 연결고리는 하나 나오게 됩니다. 당시 기자들뿐만 아니라 불교 방송의 그 구성원들이 고성국 씨의 그 출연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지금
기자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비싼 출연료를 줘야 되느냐? 이거를 아끼면 우리 직원들의 이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래야겠느냐라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임학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돈 내가 낼게. 내가 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 고가의 출연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학규는 지가 출연료 줄 테니까 불교방송한테 이런 땡전 한 푼 손에 안 끼친다. 그러니까 됐지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불교방송 직원들은 고성국을 아침 저널이라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임학규라는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이 임학규는요, 2011년 불교방송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받은 지원금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합니다. 원래는 경기도 내에 불교문화재, 그에 대한 도록을 제작해서 경기도에 납품하는 그 용역의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는데 돈이 들어오자마자 임학규는 그 돈을 그대로 자기 계좌로 옮겨가 버려요. 이 때문에 불교방송은 수년간 이 3억 원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소송이 벌어집니다. 민사, 형사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요, 불교방송이 있습니다. 불교방송이 경기도에 지원금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재단에 지원금 주라고 지시를 하죠. 그럼 경기도 문화재단이 지원금을 불교방송에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총 금액은 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받은 지원금이 불교방송으로 가다가 이 사람한테 갔다라는 거죠. 새 나간 겁니다. 당시 이 임학규 영담 스님은 김문수가 나한테 준 돈이야. 이 3억 김문수가 나한테 준 돈이지 불교방송에 준 돈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가지고 가버려요. 불교방송은 정말 돈 구경도 못하고 3억 원을 그대로 빼앗깁니다. 나중에 불교방송은 이 돈을 결국에 이 돈을 받은 이유가 경기도에 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도록을 제작하는 거, 경기도 내 그 불교문화재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 이 용역으로 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납품을 해야 됩니다. 임학규가 그 돈을 가져갔다면 그 프로그램은 임학규가 만들었어야 해요. 그런데 임학규는 끝까지 그 컨텐츠를 제작 안 합니다. 결국에 불교방송이 제작을 해서 경기도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 돈 3억 원은 불교방송에 가져가야 되잖아. 끝까지 영담은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걸렸어요. 놀랍게도 소송의 결과는 불교방송의 패소로 끝납니다. 왜냐고요? 막판에 김문수가 이 임학규의 손을 들어주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교방송 돈이 아니라 임학규 돈이 맞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아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어떻게 개인한테 지급을 할 수가 있죠? 그냥 개인한테 돈을 확 줘도 돼? 그게 그래도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죠. 불교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개인한테 지원금을 준다. 이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김문수는 나 임학규한테 준 돈 맞아 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사실상 예산을 전용 유용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김문수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도 같이 드러나요. 자,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교 문화재에 대한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청서 그렇게 썼겠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불교 방송이 경기도 문화재단에 보낸 지원금 신청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자, BBS 불교 방송이 3억 원의 지원금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경기도 불교문화재 연구 및 활용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분명히 불교 방송이 요청을 했고 불교문화재 활용에 대한 컨텐츠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자, 경기도는 불교 방송이 이렇게 돈을 받아갔는데 제때 이 컨텐츠를 납품 안 하니까 몇 년 뒤에 항의를 합니다. 당장 이 컨텐츠를 납품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내겠다. 돈을 반환시키겠다. 토해내라. 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반환하라고 불교 방송에 요구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서류로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담이라는 개인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말로 분명히 불교 방송한테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외부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교계 내에서는 꽤 시끌벅적한 문제였습니다. 이 불교계 쪽의 한 언론사, 불교계 쪽의 교계 언론사의 기사인데요. 영담 스님 불교 콘텐츠 개발한다고 돈 받고 모르쇠라는 기사 이렇게 나온 거 보십시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경기도에서 받은 3억 원을 영담 스님이 가로채 갔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로채 갔으면 애시당초에 그 돈을 받은 목적,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콘텐츠 제작, 이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한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불교 방송이 독박 쓰게 됐다. 뭐 그런 거죠. 이게 이미 기사로도 한번 났었어요. 당시 불교 방송 사측과 노조 측은 영담을 상대로 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년간의 송사 끝에 결국 불교 방송이 져요. 왜 진다? 김문수가 이런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영담 스님에게 청탁을 받고 지원을 한 것이다. 따라서 불교 방송에 돈 준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인 거죠. 자, 네. 김문수는 당시 법원에 확인서라는 것도 만들어줍니다. 이게 당시 김문수가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예요. 아까 분명히 불교 방송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불교 문화재 관련해서 활용 사업이다 라고 해서 돈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불교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불교 콘텐츠, 당시에는 불교 문화재 도록 제작 그거에서 해서 줘야 돼. 근데 그거 안 하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영담은 그거 내 돈이야 하고 돈을 가로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로채지 못하게 막았어야 될 김문수는 그거 불교 방송한테 준 돈 아니고 그냥 영담한테 준 돈 맞아. 불교 방송한테 준 돈 아니야. 라고 확인서까지 써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에서 다 패하게 됩니다. 얼척이 없죠. 요약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경기도 지원금 3억이 이 불교 방송으로 와야 되는데 이 돈을 임학교가 가로채서 이게
임학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성국인 거죠. 아까 고성국을 불교 방송의 아침 방송 그 진행자로 영입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고성국의 편파성과 두 번째 고성국의 고가의 이 출연료 때문이었습니다. 비용 때문이었어요. 자, 임학규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그 돈 내가 낼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은 뭐? 경기도에서 받은 지원금 3억 원의 일부였던 겁니다. 3억 원의 일부. 근데 고성국에 대해서 아마 임학규가 1년 정도 출연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해 보면 1억 2천 정도인 거죠.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지원금 3억 원은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임학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떡고물을 고성국이 나눠 가진 겁니다.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 첫째, 김문수. 둘째, 영담스님 임학규. 그리고 고성국. 이 셋은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혹은 자신들 사이에 어떤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로 얽혀있고 엮여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문수가 빼돌린 공금, 지자체 예산이 고성국한테 흘러간 거죠. 이 돈은 임학규가 박근혜한테 줄을 대는데 사실상 쓰인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닌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임학규는 지 돈도 아니고 우리의 피 같은 돈,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로비를 하는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임학규, 영담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김문수인 거죠. 김문수는 법정에 임학규를 두둔하는 확인서까지 써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공금을 빼돌렸는데 범행을 자인하는 게 돼버린 거죠. 와, 어떻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기가 차죠? 김문수와 고성국은 이렇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5년 뒤에 내란으로 다시 엮였습니다. 15년 전에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엮였다면 이제 15년 만에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엮였네요. 역시 뒤가 구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만수산 드렁칠기가 얽혀 있듯이 이들은 자신들끼리 얽혀 사는 백년 왕국을 만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적폐의 뿌리는 이렇게 깊고도 넓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파내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담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학규, 영담, 이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자, 임학규의 본명이 영담입니다. 지금 현재 쌍계사 주지하고 있어요. 자, 이 임학규는요, 뭘로 유명하느냐? 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신정아죠. 신정아. 신정아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학력 위조로 시끄럽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었던,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신이 예일대라고 했나요? 그 당시 예일대였나요?
자기가 예일대의 졸업생이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동국대 교수가 되죠. 그리고 뭐 변양균 씨인가요? 뭐 그 사람하고도 뭐 연문을 뿌리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근데 이 신정아가 거쳐갔던 남자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는 스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 스님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이막규 씨죠. 당시 신정아 스캔들에 연루된 2명의 스님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줄여서 담배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영담, 영배. 예,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영담, 영배 이 둘 중에 누가 신정아랑 관계가 있었습니까? 깨놓고 말해서 누가 신정아랑 잤어요? 검사한테 물어봤죠.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절에 찾아갔더니 교촌치킨 그게 뭐라니까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왜 그 마일리지 쌓는 그런 게 있었죠. 왜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스티커 몇 장 모으면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 붙인 스티커 딱 주면은 치킨 한 마리 공짜 뭐 그런 경우 있었죠. 교촌치킨. 예. 그 교촌치킨을 이 신정아가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신정아가 가는 곳이면 반드시 그 교촌치킨 그 마일리지 그 포도송이가 있었다는 거야. 절에도 있더라. 그 검사의 표현은 그대로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담이요, 영배요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가 수사하러 간 스님은 둘 다 우리가 수사하러 갔던 스님한테는 다 있더라. 이 신정아가 동국대에 교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담배 스님의 영담, 영배 둘이 합쳐서 담배 스님 이들의 영향력이 엄청 컸다고 해요. 당시 이 사람들은 동국대 이사 그리고 동국대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사실상 채용의 결정적인 역할을 다 했던 거 맞죠? 뿐만 아닙니다. 신정아가 나중에 뭐 이 학력 위조 사건 때문에 이제 뭐 다시는 뭐 사회 복귀가 어려웠잖아요. 사회 복귀가 어려운 신정아를 찾아가서 복귀시켜 준 사람,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이 영담이었습니다. 영담이 미얀마 방문을 갔는데 그래서 당시 뭐 아웅산 수치 여사를 당시 방문까지 했었대요. 그때 아웅산 수치 여사의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신정아였답니다. 아니 굳이 왜 이런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통역이 예쁜인가? 예, 의도적이었던 거죠. 신정아를 눈에 띄게 만들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이길래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담은요 그 뒤에 조영남 전시회를 여는데 이 부천 서광사에서 열 때 역시 신정아를 데리고 와서 큐레이터로 씁니다. 신정아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한 거죠. 나중에 신정아는 어느 다른 무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영담 스님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영담 스님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서 내가 영담 스님한테는 꼼짝을 못한다. 스님이 하라는 일은 내가 다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꽤 무흐한 발언이었죠. 무흐한 발언이었다. 뭐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참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정아가 학력 위조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수사 담당 검사가 누구였다? 윤석열이었습니다. 신정아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쌀 뻔했다. 아니 오줌을 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당시 담당 맞은편 그 검사 신정아를 오줌 싸게 만들었던 그 검사가 윤석열입니다. 자, 여러분 참 희한하게 얽히고 설켰죠. 적폐들은 이렇게 얽힙니다. 예. 고성국과 김문수 그냥 이들은 단순한 지지자와 정치인과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유튜버와의 관계는 아니고 꽤 끈끈하게 오랫동안 이어왔던 이해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지금 시각 1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